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월 14일 해외 축구 8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드 렌네, 파리 생제르맹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스타드 렌네는 특유의 빠른 템포와 역동적인 공격 축구로 상위권을 위협하는 도깨비팀이다. 이번 시즌 7무를 기록하며 승점을 잃는 경우가 많았지만 홈로아존 파크에서는 PSG를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5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거한 PSG를 잡는 이변이 필요하다. 렌의 키플레이어는 에스테반 르폴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플레이메이커 리도빅 블라의 창의적인 패스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은 변수를 만들어낼 것이다. 스타드 렌은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PSG의 빌드업 실수를 유발해 쇼 카운터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점유율과 압박 그리고 빠른 전환이 결합된 완성형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2위권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이 필요하다. PSG의 키맨은 친정팀을 방문하는 우스만 덴벨레다. 스타드 렌뉴스 출신인 그의 예측 불어 드리블과 찬스 메이킹은 로아존 파크를 침묵시킬 가장 강력한 창이다. 신성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는 반대편 측면을 파괴할 것이며 중원의 사령관 비티냐의 볼 배급은 렌의 압박을 무력화할 것이다. PSG는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지배하며 덴벨레와 바르콜라의 개인 기량으로 렌의 수비 블록을 흔든 뒤 득점을 노리는 전공법을 택할 것다. 스타드 렌 원정은 PSG에게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로아존 파크의 분위기는 PSG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으며 스타드 렌의 발빠른 공격수들은 PSG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연패를 당한 스타드 렌의 현재 폼을 생각했을 때 홈이점을 갖는다 할지라도 리그 최강 PSG를 감당해내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스타드 렌의 경우 전력 누수도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FC 폴렌담 대 아인트호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FC 폴렌담은 이번 시즌 수비 조직력 붕괴로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홈클라스 스타디온에서는 특유의 응원 열기와 인조 잔디 적응력을 앞세워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리그 최강 PSV를 상대로는 승점 한 점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 폴렌담의 희망은 베테랑 골잡이 로베르트 미렌이다. 박스 안에서의 노련한 움직임과 주워먹기 능력은 PSV의 높은 수비 라인 뒷공간에서 기회를 엿볼 유일한 무기다. 폴렌담은 홈이점을 살려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나서고 세트피스나 역습 한 방으로 기적을 꿈꿀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에인트호벤은 피터 보츠 감독의 지휘 아래 강력한 전방 압박과 화끈한 공격 축구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단 1패만을 기록 중인 그들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여 2위권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조기 우승을 확정짓는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PSV의 핵심은 폴렌담 출신의 마에스트로 조이 페이르만이다. 친정팀을 상대로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전매 특허인 킬패스로 동료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드필더 거스틸의 박스 침투 능력도 위협적이다. PSV는 원정이지만 인조 잔디에 빠르게 적응하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 이른 시간에 승기를 잡고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여유를 보이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두 팀은 전력 차이가 너무나 크다. 폴렌담이 홈에서 끈질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PSV의 공격 옵션은 너무나 다양하고 강력하다. 특히 폴렌담 출신인 조이 페이르만이 중원을 장악하면 폴렌담은 공을 만져보기도 힘들 수 있다. PSV 공격진의 빠른 스피드에 폴렌담 수비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크다. PSV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무실점 완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아인트호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마인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도르트문트는 니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며 선두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단 1패만을 기록 중인 그들은 홈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1위 바이에른 뮌헨을 압박해야 한다. 도르트문트의 선봉장은 기니의 득점 기계 세루기라시다. 박스 안에서의 압도적인 결정력과 피지컬은 마인츠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제1옵션이다. 중원의 마에스트로 율리안 브란트의 창의적인 킬패스와 탈압박은 공격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다만
수비의 행리코 슐로터베크의 결장은 도르트문트로서도 대단히 아쉽다. 도르트문트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로 마인츠를 몰아붙여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마인츠는 특유의 많이 뛰는 축구로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다. 14위라는 순위는 안심할 수 없는 위치이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승점 한 점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마인츠의 심장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이재성이다. 팀의 핵심 엔진으로서 공수를 오가는 헌신적인 활동량과 센스 있는 연계 플레이는 도르트문트의 강한 압박을 풀어낼 유일한 열쇠다. 테크니션 나디엠 아미리의 세트피스 킥과 중원 조율은 변수를 만들어내야 한다. 마인츠는 객관적인 열쇠를 인정하고 수비 블록을 두텁게 쌓은 뒤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이변을 꿈꿀 것이다.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의 도르트문트는 그 어떤 팀에게도 공포의 대상이다. 마인츠가 이재성을 중심으로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겠지만 도르트문트의 공격 옵션은 너무나 다양하고 강력하다. 특히 도르트문트는 과거 마인츠에게 발목을 잡혀 우승을 놓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더욱 집중력을 발휘할 것이다. 마인츠가 세트피스나 역습으로 한 골을 넣을 수는 있겠으나 화력과 홈 분위기에서 압도하는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거두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피사칼초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피사는 세리에 A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무려 12번의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 조직력만큼은 하위권 팀답지 않게 단단하다. 홈아레나 가리발디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무기 삼아 AC 밀란이라는 거함을 상대로 지지 않는 축구를 다시 한번 시전하려 한다. 피사의 키플레이어는 스테파노 모레오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그의 결정력에 기대를 건다. 피사는 템백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밀란의 공세를 막아내고 세트피스 한 방으로 기적같은 승점 확보를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AC 밀란은 화려한 공격 축구로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단 1패만을 기록 중인 그들은 피사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고 승점 3점을 챙겨 1위 추격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밀란의 에이스는 포르투갈의 슈퍼스타 하파엘 레앙이다. 좌측면을 파괴하는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그리고 컷백은 피사의 버스 세우기 수비를 강제로 해체할 제1옵션이다. 미국 캡틴 크리스천 풀리식의 창의적인 침투와 득점력은 우측면과 중앙에서 변수를 만들어낼 것이다. 밀란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며 레앙과 풀리식의 개인 기량으로 피사의 수비벽을 허물고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피사가 홈에서 끈질긴 무승부 전략을 들고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팀 간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다. 피사의 12무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AC 밀란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팀을 상대로 90분 내내 버티기는 어렵다. 특히 레앙이 버티는 밀란의 왼쪽 라인은 피사의 우측 수비진을 초토화할 가능성이 크다. 피사가 6탄 방어로 맞서겠지만 결국 무너질 공산이 크다. 밀란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승점 3점을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헐시티 대 첼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헐시티는 세르게이 야키로비치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점유율 축구와 과감한 로테이션을 통해 챔피언십 상위권에 안착했다. 홈 MKM 스타디움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기세를 보여주며 이번 첼시전을 통해 프리미어리그 경쟁력을 미리 시험해보려 한다. 헐시티의 에이스는 알제리의 재능 모하메드 벨룸이다. 우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의 현란한 드리블과 예측 불허의 왼발 슈팅은 첼시의 수비 라인을 흔들 제1옵션이다. 스트라이커 올리버 맥버니의 한 방은 득점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골키퍼 이보르 판두르의 미친 선방은 이변을 연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헐시티는 잃을 것이 없는 만큼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첼시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벨루미의 개인 기량을 앞세운 한 방으로 대열을 낚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첼시는 리암 로세니어 감독의 지휘 아래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폭발하며 리그 5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리그 우승권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팬들에게 트로피를 안겨주기 위해 FA컵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다. 첼시의 심장은 단연 콜드 파머다. 경기 전체를 조율하고 득점과 도움을 자유자재로 생산하는 그의 왼발은 헐시티 수비진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중원의 엔진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왕성한 활동량은 헐시티의 역습을 1차 저지선에서 차단해야 하며 윙어 페드로 네토의 스피드도 치명적이다. 첼시는 원정이지만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며
파머의 창의성을 앞세워 헐시티의 수비 블록을 해체하고 다득점 승리를 노릴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스쿼드의 깊이에서 첼시가 압도적이다. 특히 콜 파머의 존재감은 챔피언십 팀이 제어하기 어려운 변수다. 물론 첼시의 선수비 후역습 전력을 경계할 필요는 있고 헐시티의 홈터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허나 두 팀 간의 전력 차가 이를 충분히 상쇄시킬 것으로 본다. 첼시가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오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첼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렉섬 FC 대 입스위치 타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렉섬은 필 파킨슨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선 굵은 축구와 강력한 홈터세를 바탕으로 리그 1에서 챔피언십으로 승격하자마자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홈레이스코스 그라운드에서는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어떤 팀도 쉽게 볼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낸다. 렉섬의 키플레이어는 키퍼 무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장거리 스로잉과 세트피스는 렉섬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다. 렉섬은 홈팬들의 할리우드급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강한 피지컬 싸움과 공중볼 경합으로 입스위치를 압박해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입스위치 타운은 키어런 맥케나 감독의 지휘 아래 현대적이고 유려한 패스 축구로 챔피언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리그 순위와 전력 면에서는 렉섬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지만 렉섬 원정의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이다. 입스위치의 키플레이어는 제클락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좌측 풀백 레이프 데이비스의 날카로운 크로스와 어시스트 능력은 입스위치 공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줄로트다. 입스위치는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이고 데이비스의 오버래핑을 활용한 측면 공격으로 렉섬의 수비 블록을 흔들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리그 순위에서는 입스위치가 앞서지만 FA컵에서의 렉섬, 특히 홈경기의 렉섬은 전혀 다른 팀이 된다. 입스위치가 승격을 위해 리그에 더 집중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렉섬은 홈팬들에게 또 하나의 동화를 선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공산이 크다. 입스위치의 세련된 축구가 렉섬의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렉섬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로 엘체 대 오사수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엘체는 이번 시즌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지만 무려 9번의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결정력 부족으로 승점 3점을 한 점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홈마르티네스 발레로에서는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강팀들을 괴롭혀왔기에 이번 오사수나전 승리로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엘체의 키플레이어는 라파미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엘체는 홈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굵직한 축구로 무승부 사슬을 끊고 승리를 쟁취하려 할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오사수나는 알레시오 리시 감독의 지휘 아래 특유의 단단하고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중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기복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이번 엘체 원정은 유럽 대항전 경쟁을 이어가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사수나의 해결사는 크로아티아의 고공폭격기 안테 부디미르다. 박스 안에서의 압도적인 위치 선정과 제공권 장악은 엘체 수비진의 공포의 대상이다. 천재 미드필더 아이마르 오로스의 창의적인 드리블과 탈압박 그리고 킬패스는 투박한 오사수나 공격의 세밀함을 더해줄 핵심이다. 오사수나는 원정의 불리함을 인정하고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되 오로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빠른 역습과 부디미르를 향한 얼리 크로스로 한 방을 노릴 것이다. 두 팀 모두 화려함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엘체는 홈에서 매우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며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오사수나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약간 앞서지만 엘체의 절박함과 홈터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로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두 팀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갖는 데에 그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AS 모나코 대 FC 낭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AS 모나코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다이내믹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지만 이번 시즌 수비 뒷공간 노출과 결정력 기복으로 인해 구패를 당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최하위권인 낭트를 제물로 3화 유럽 대항전 진출권 추격의 불씨를 당겨야 한다. 모나코의 지휘자는 일본 국가대표 미나미노 타쿠미다.
이 선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 그리고 연계 플레이는 팀의 가장 큰 무기다. 하지만 그는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고 팀으로서는 적잖은 타격이다. 프랑스 차세대 에이스 마그네스 아클리우슈의 창의적인 드리블과 왼발 킥은 변수를 만들어낼 것이며 스트라이커 폴라린 발로건의 피지컬과 한방은 득점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모나코는 홈이점을 살려 라인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다득점 완승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원정팀 FC 낭트는 끈질긴 잔류 DNA를 발휘하려 하지만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며 13패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다. 잔류 마지노선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승점 3점이 절실하지만 원정 경기력은 더욱 암울하다. 낭트의 키플레이어는 메티스 에블린이다. 그는 팀 내 최다 득점과 최다 어시스트를 동시에 기록 중일 정도로 공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집트 공격수 모스타파 모하메드의 제공권 장악과 한방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낭트는 객관적인 열세를 인정하고 템백에 가까운 수비 전술로 나선 뒤 스피드를 활용한 롱볼 역습으로 한 골 승부를 노릴 것이다. AS 모나코가 이번 시즌 기복이 심하다고는 하나 강등권 낭트와는 전력 차이가 크다. 특히 낭트는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수비 조직력이 헐겁다. 모나코의 기술적인 선수들이 낭트의 수비벽을 어렵지 않게 허물 것으로 보인다. 낭트가 6탄방어로 맞서겠지만 결국은 무너질 공산이 크다. 모나코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하며 승점 3점짜리 경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경기 AS 모나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